서해 수요일 날마다 매년 빠짐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도 역시 행사 전날은 물론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유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저질러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작년에 처음으로 서해 수요일 날에 참석한 문재인은 올해 두 번째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처음 참석한 당시는 4.15 총선을 앞둔 시점 선거철이었고, 올해 역시 4.7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거철이어서 그간 참석하지 않았던 서해 수요일 날에 표를 의식해 어거지로 참석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문재인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은 이번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걸 죽음과도 같이 생각하는 문재인이다 보니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장면만큼은 그러려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의 영웅들을 기리는 이곳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년 국회의원이십니다. 김태년은 순간 피로가 몰려왔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는데, 피곤하시면 그냥 집에서 쉬시지 그러셨습니까? 김태년은 김태년 가족 행사에서도 이렇게 졸음을 참지 못했을까요? 참 궁금한데, 김태년은 얼마 전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부산을 가야 될 상황이 닥치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고 마음에 있는 말을 혼잣말로 내뱉은 것인데, 부산도 가기 귀찮고 서해 수요일 날 행사 와서 숙면을 취하시고 이럴 거면 대체 원내대표직은 왜 맡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졸고 앉아 계신 김태년을 보도한 YTN 유튜브 댓글에는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면 과연 목숨이 온전했을까? 나라 지킨 결과가 이렇다. 순국장병 앞에서 저게 할 짓이냐?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쉬고 싶으면 집에 가서 쉬세요. 민주당 클라스. 북한 같음 바로 총살이다. 북한이었음 바로 아우지 탄광. 저런 곳에서 사는 것도 재능임 등의 비난 댓글만 주르륵 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 수호용사 전사자 묘역에 놓여진 조화가 당일날 바로 철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 회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 일찍 유가족분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천안함 묘역 사진과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전 회장의 페이스북에는 준영아, 이런 일은 처음이다. 하루 만에 조화를 다 치울 수가 있니? 라는 유가족의 허탈한 말과 함께 왼쪽은 26일 사진, 오른쪽은 다음 날인 27일 사진이라며 조화 철거 전후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 현충원은 안장식과 추모식 등 행사가 끝나면 당일 근조화한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지난해 서해 수호의 날에도 대통령 명의 55개의 근조화가 놓였고 당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7일 대전 지역에 비바람이 예보돼 있어 기존 묘역에 놓인 조화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일 수거가 원칙이어서 당일 수거를 했다는 건지 비바람 예보 때문에 수거했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 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뉴스를 시작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이라는 멘트로 뉴스의 문을 열고 있죠.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 역시 꼭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소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장관들이 입법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의원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각종 경비가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각 행정부처 장관 등으로 임명돼도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얼마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나는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이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해 비난을 받은 바 있죠. 장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원의 기본 의무인 법안 발의,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의 업무는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내 사무실 운영, 의원실 택시비 지급 등 의원 활동 및 보좌진 활동에 대한 세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제도 부실 혹은 의원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한 세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에서 21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자 18명에게 의원활동 지원 명목으로 총 6억 3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의원은 겸직 기간인 3년 동안 약 1억 840만 원을 경비로 지급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입법활동 지원비 360만 원, 의원실 택시비 300만 원, 사무실 운영비 480만 원, 사무실 소모품비 1,500만 원, 보좌 직원 식비 1,800만 원을 사용해 세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현미의 법안 발의는 2017년 3월 관세법 개정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 기간 국정감사나 예산심의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입법활동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없었음에도 경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금까지 현재 국회의원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직 기간인 8개월 남짓 동안 의원활동 지원 경비로 총 3,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의원 정책 홍보 자료집 제작 700만 원, 정책자료 홍보 350만 원, 보좌직원 식비 900만 원, 의원실 택시비 지원 61만 원 등과 의원 입법활동 지원으로도 38만 원 지급됐습니다. 이인영 장관 역시 북한 사랑에 여념이 없는 바람에 겸직 기간 동안 법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현직 겸직자들 역시 경비를 받아갔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635만 원, 한정혜 환경노동부 장관 363만 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 1288만 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433만 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10만 원 등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장관들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국회의원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던 시절 정책자료 발간, 의원실 소모품비 등으로 2,6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역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겸직했을 당시 8천만 원가량의 경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의원 활동을 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의원 활동 명목으로 세비가 쓰이고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부산대학교가 교육부의 지시로 조국 정경심 부부의 딸 조민에 대한 의전원 부정입학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조민과 같은 방식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전북대학교 학생 2명이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민은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는커녕 대학원 입학 취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된 그 전북대학교 학생 2명은 억울하기도 하고 조민이 부럽기도 하겠습니다. 26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도입 이후 허위문서 제출 관련 입학 취소 내역에 따르면 총 72건 중 2건이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입시에 활용한 경우였습니다.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지난 2015년 A씨는 연구 부정 논문 2편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고 입증자료까지 제출해 전북대 생물환경화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듬해 B씨는 연구 부정 논문 1편을 포함해 총 5편 관련 내용을 활용했고 덕분에 전북대 동물생명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 둘은 조민의 경우와 똑같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받은 논문을 입시에 활용했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조민에 대한 논문 취소 결정문에서 교신 저자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며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A씨와 B씨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시점은 조국 아들, 딸들의 입시 비리 의혹이 한창이던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그해 5일 특정감사에 착수한 교육부는 7월 사전 처분을 학교 측에 통보했고 그 사이 6월 연구진실성위원회 측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는 판정을 내 전북대는 9월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조민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의혹이 제기된 지 약 2년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부산대에 관련 조사 계획을 요구했죠. 조민이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등 입시에 활용했던 문서 4건 모두 허위, 조작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전북대 입학 취소자들 덕분에 그동안 교육부가 조민을 얼마나 감싸고 돌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조사에 착수한 부산대 조사위원회가 조민을 또 얼마나 과대평가할지 모르는 일이니만큼 외부 전문가들을 조사위원으로 투입해서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지부동인 고려대학교도 다 쓰러져가는 정권 눈치 그만 보시고요. 조민의 대학교 입학 취소 처분 하루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봐서 눈치껏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정부패한 학교 이미지에서 탈피하는데 시간만 더욱 오래 걸릴 뿐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